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마을 가꾸기에서 새마을 운동으로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성리의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호혜협동 활동은 1970년 초반 정부에 의해 새마을 가꾸기 운동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1970년 초반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마을 회의와 회합의 공간을 위해 마을회관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문성리 마을은 환경 개선에 대한 체계화를 시도했습니다. 사진은 문성리 새마을 가꾸기 운동으로 환경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좌측은 마을 주민이 계획한 지분 개량 사업의 계획서이며 우측은 환경 개선과 관련한 작업 효율성을 위한 지게벗기 운동의 결과인 리어카 확보 활동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석걸은 공직을 마치고 경상북도 녹화 사업의 시범 사례에 대한 견학한 후 고향 문성리로 돌아와 홍선표 의장과 더불어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가 밝힌 당시의 주요 사업은 마을 한길 넓히기, 초가지분 개량, 지게벗기 운동, 부엌, 담장, 화장실 개량의 4가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석걸의 사실적인 회고와 서술이 있습니다. 초가지붕을 개량하면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남는 볏짚은 소를 먹이고 가마니를 짜고 새끼꼬기 등에 사용하고 화재 예방에 좋고 한번 개량하면 영구적으로 노력도 안 들여 일석오륙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설득시켰으나 막대한 자금이 드는 스레트 구입이 커 다른 문제가 되었다. 지게를 지기 싫어 도시로 떠나는 이농민이 속출하였다. 이제 마을 안길도 넓혀 놓았으니 리어카를 공급하여 지게를 벗어던지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기계면 소재지에서 철공소를 경영하는 변근호를 찾아 취지를 설명. 리어카 대금 3회 분할 상환 조건으로 1420대의 리어카를 제작. 부녀회장 황여분의 지도 아래 농번기에는 전 동민이 누회를 치고 농한기에는 홀치기를 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빨래터 조성, 담장, 부엌, 화장실, 마을 환경 개선 등을 부인 회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지분 개량 사업을 비롯한 주요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은 1970년 10월에서 1971년 6월 동안 추진했습니다. 지분 개량 사업은 초가에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슬레이트로 전환할 경우 볏짚으로 소먹이 활용, 가마니 짜기, 새끼꼬기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반영구적임에 따라 해마다 개초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다는 평가를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게벗기 운동은 농로 개선 사업의 성과와 결합하여 리어카를 보급하는 운동으로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이나 화장실 개량 등은 마을 분여회에서 주도한 사업으로 마을 환경 개선에 집중해서 성과를 확인했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여자들이 농한기에 누회치기를 등을 실시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었던 사실도 중요한 성과로 기술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지난날 회고할 때 협동으로 달성한 상징적인 성과이자 향수로 언급했습니다. 문성리의 마을 가꾸기 노력은 1971년 실시된 전국 시장 군소회의에서 대표적인 시범 사례로 언급되면서 의미가 부여되고 행정적인 추진 계획이 마련되면서 새마을 운동으로 전개하는 전환점을 되었습니다. 농촌 마을 주민에 의한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협동이 새마을 가꾸기로 정의되는 과정에서 문성리의 성취가 제시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9년 경북 청도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마을 주민의 협동 사례에 주목하고 이듬해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9월 18일 대구의 경상북도청에서 개최한 전국 시장 군수 비교행정회의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새마을 가꾸기 2차원도 사업에 대해 논의되는 것은 물론 농어촌 지분 개량 사업이 중점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9월 17일 박정희는 경북 영일군 문성리를 방문하고 성과를 확인한 다음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첫째, 문성리의 전화 사업을 우선해 줄 것. 둘째, 지분 개량에 의해서 양산시 값을 싸게 할 수 있을 것이니 스레트 기와값을 싸게 공급하도록 할 것. 포항 문성리 마을의 안길이 확장되고 주택의 환경이 개선된 사실을 현지 시찰을 통해 확인하고
현장에서 내린 조치였습니다. 경북도지사에게는 마을 사업 성과에 대한 포상 차원에서 전화를 개통하도록 지시하고 당시 중점 안건이었던 동시에 지분 개락을 위한 후속 행정조치를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전국의 시장과 군수에게 문성리를 대표적인 새마을로 언급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성리에 있어서는 이러한 마을의 성취가 하나의 현대유산으로 남았습니다. 당시 전국 시장 군수 비교행정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다시 문성동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 주목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가. 전국 시장, 군수는 문성동과 같은 새마을을 만들어라. 나. 자조, 자립, 협동 정신이 곧 새마을 정신이다. 다. 농어촌 개발에 있어 먼저 불학 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힘써라. 라. 시장 군수는 새마을 정신 주입에 점화 역할을 하라. 마. 시장 군수의 지도력 여하에 따라 투자 효과가 1:1에서 1:50으로 나타남을 실감나게 느꼈을 줄 믿는다. 파. 문성동에 전기를 넣어주도록 하라. 4. 문성동 앞 교량 1개소는 우선 주민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 마. 결론적으로 부강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니 주민들의 자조, 자립,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새마을 정신 고취에尽力하라. 내무부에서 정리한 8개의 내용입니다. 회의 결과 중 문성동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제시하면서 새마을을 만들어라 라는 지시를 첫 번째 내용으로 기술했습니다. 이어서 새마을 정신을 언급하면서 자조, 자립, 협동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마을 지도자 육성의 행정적인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사업의 추진은 전국의 시장과 군수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부 동력으로 마을 주민의 자력, 즉 협동이 필요함에 따라 정책의 방향은 이런 동력을 호언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문성동의 성공 사례에 대한 대응으로 전기를 지원하고 주민의 수거림, 교량 건설을 지원하면서 이른바 시범마을 육성을 지속하게 했습니다. 교량 건설은 문성리가 면서재지로 접근하기 위해 건너야 하는 기계천에 가설하는 사업으로 우천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사진은 마을의 계획에 따라 다리 건설에 남녀와 노소가 모두 참여한 공사 당시의 사진과 완성된 뒤의 모습입니다. 공사 사진을 보면 부녀자들이 강도를 골라내고 아이들은 현장에서 서로 돌보며 함께하는 모습, 그리고 공사장에서 마을 청년들이 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전에 주민들 사이에 협의를 통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성동은 당시 교량 건설을 마을 주민회의에서 선정한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행정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으로부터 철근과 시멘트를 지원받고 주민의 노동을 결합하여 다리를 완공하였으며 이는 후에 새마을 다리로 명칭되면서 마을의 호혜를 위한 협동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문성리의 새마을 가꾸기를 위한 협동의 성과를 확산하고 유사 사례를 독려했습니다. 각종 표창과 포장이 이러한 운동을 독려하는 행정수단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문성리가 대표적 수의 마을로 상징화, 모범화되어 활용되었습니다. 문성리의 면 지도자 이석걸과 마을 통장 홍선표가 1971년 11월 11일 새마을 가꾸기 운동 지도자 국민표장을 수상한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마을 가꾸기 운동 지도자 국민표장에 앞서 같은 해 7월에는 문성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마을 표창의 내용에는 거국적으로 전개한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으므로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대해서도 포상으로 현물과 현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성리의 사례는 국가 정책에 부응한 성과 달성에 대해 국가적인 표창을 실시한 전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표창과 포상은 유사 사례의 발굴을 독려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국가 행정력을 동원한 지원 및 독려와 더불어 언론 홍보도 중요한 계기로 적용했습니다. 마을 단위로 전개하던 마을 가꾸기 운동에 대해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일원화하고 기존의 운동 성과를 소급하여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양계 양장으로 가난을 물리쳤으며 터빈식 양수시설을 갖추어 천수답을 완전 수지로 바꾼 영일군 기계면 문성동, 지붕도 말끔히 기와 슬레이트도 개량했다는 신문기사 타이틀의 대표적입니다. 언론 보도에는 영일군 기계면 문성리에 대해 좀 더 잘 살아보자 라는 제목하에 앞서가는 마을, 가난 일소, 앞장서자, 의존 말자, 터빈식 양수시설, 천수답 없애와 같은 상징적 수식이 등장했습니다. 언론을 통한 성공 사례 전파는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의 차원을 넘어서 시대적 관심사로 승격시키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인의 집중 지원이 마을 공동체 협동과 결합하여 상승 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마을 가꾸기 초기에는 마을 안길 넓히기, 초가 지붕 개량, 지게 벗기 운동, 부엌, 담장, 화장실 개량과 같은 4대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나중에 밤나무 단지 조성, 하천 부지 개간, 양송이 단지 취로, 원잠정 사육, 전기 시야설, 교량 가스와 같은 6가지 사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의 방향 또한 소득 증대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1971년경 실시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주요 성과는 9개 사업으로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정리한 중요 성과는 표와 같습니다. 마을 입구 차도 농로에서부터 변소 개량에 이르기까지 마을 주변부터 내부까지 폭넓은 사업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마을 가꾸기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반의 현상을 새마을 운동의 전사로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마을 운동 이전에 실시한 사업 내용은 행정의 지원과 조직에 의한 성과로 재편되었으며 정치적 수단으로서 새마을 운동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의 사업은 9개 사업 중 공동물, 부엌 개량, 변소 개량, 공동 빨래터, 지붕 개량은 주거 환경 개선에 포함되었으며 여기에는 마을 가꾸기의 요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도로와 농로의 정비는 물론 지붕 개량과 마을 호강 건립과 같은 건설 사업이 강조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정부의 지원에 바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시멘트 335포대와 운반비를 포함했습니다. 문성리 마을 9개 사업 성과에 대한 성취에 대한 주민들의 회고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지붕 개량, 오솔길이 찻길 되고 밤이면 전깃불로 밝은 부업하는 동네. 이것은 우리 마을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끈기와 인내로 극복하고 수행하면 실패 없이 성공하게 되자 마을은 절망에서 깨어나기 시작했고 단결과 협동정신의 큰 보람을 알게 되어 지도자의 선도에 따라 과감하게 실천할 줄 아는 용기도 갖게 되었다. 완전히 정신 개조된 새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대표 사업을 실시하여 주거 및 마을 환경을 가꾸고 이와 동시에 근대화 상징인 전기와 이를 이용한 부업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한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이런 성취의 배경은 단결과 협동을 실현한 지도력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문성리의 이런 운동은 정부에 의해 새마을 운동의 전사로서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정리하여 제시되었습니다. 마을 운동을 위한 지도자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1967년부터 수리시설 구축과 양계 사업과 뽕나무 육성으로 소득을 증대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문성리는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면서 마을 공동체의 결집에 의한 자율적인 성취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정리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이전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1967년부터 발현하고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마을의 거주환경 개선 사업이었던 마을 가꾸기 움직임은 새마을 가꾸기로 정리하고 1972년부터 새마을 운동으로 다시 정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동의 방향도 농촌 소득 증대를 목표로 뚜렷이 설정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110억의 예산을 확정하고 1972년 2월 2일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그해 4월 30일까지 사업 착공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문성리는 이 기회에 사업의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새마을 운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체계하고 단계적으로 성과를 설정하면서 이 운동은 조국 근대화 운동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새마을 운동으로 재편하고 그 성격도 근대화 운동으로 명명하면서 정부는 사업 효과를 직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활동은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가치로 정의되고 그 방향은 소득 증대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새마을 운동 정립에 따른 회고의 사례 또한 문성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계속해서 일을 하며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큰 뜻을 품고 중단 없이 계속하면 75년도엔 호당 소득
65만 원, 80년대 150만 원의 소득 목표를 보고 있어 멀지 않아 알차고 근대화된 살기 좋은 낙토에서 우리의 꿈을 키워나갈 것이다. 문승리 마을 운동을 회관 홍선표는 새마을 운동의 지표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소득을 증대한 노력이 마을 공동체의 목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성과로 호당 소득이 6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대한 성과를 상징적으로 제시하여 근대화를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근대화 이전 마을을 도박, 시리, 나태 등으로 서술하고 이를 부정적인 의미로 규정하여 소득이 높은 살기 좋은 마을을 대비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정부에 의해 규정한 조국 근대화 운동의 성격을 투영하고 있으며 근대화라는 단어에 대한 1970년대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